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이직할 때 퇴사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돈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제대로 날짜를 잡으려면 생각보다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퇴사 날짜 잡는 데 필요한 여러 이슈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달 전 통보해야 된다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웬만하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는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이 지나면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도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표현된 것이 전부인데요. 이 표현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그 이후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로 해석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회사 의지대로 일을 시키면 되겠네로 해석됩니다. 한 달 전 통보를 안 지키면 내가 손해볼 일이 있냐 없냐가 결국 중요할 텐데요. 사실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소송을 걸어서 입증을 해야만 근로자인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찮아서라도 소송까지 걸지는 않겠죠. 소송 말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통보하고 안 나오면 무단 결근 처리를 해서 퇴직금을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손해를 줄이면 나오지 않는 날에도 월급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실상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통보를 안 지켜도 상관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한 달 전 통보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 꼬리표가 붙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 뽑으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입사 후에라도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차하면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통보 후 바로 퇴사하고 회사를 안 나가는 행동은 결국 내 몸값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 달 후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내일부터 당장 나올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빨리 나가길 원하면 양쪽 다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휴가도 가고 월급도 받을 생각이었다면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예정된 날짜에 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건 부당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경우 회사는 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보한 한 달보다 더 오래 있어 주기를 요청받는 경우도 많죠. 경우에 따라선 인수인계자 구할 때까지 퇴사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입사 날짜를 조금 늦춰도 된다면 퇴사 날짜를 조금 늦춰줄 테니 빨리 사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강압에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을 채우셨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은 다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의사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회사 관리자로서 퇴사 예정자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건 부탁할 상황이지 강제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강압적으로 나오더라도 쫄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날짜를 잡을 때가 되면 다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일찍 나갈지, 연차 휴가를 다 쓰고 늦게 나갈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옮길 회사에 입사 날짜가 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휴가를 다 쓰고 늦게 퇴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일치의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3월 31일 퇴사할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나가는 대신에 열흘간의 휴가를 다 쓰고 나가게 되면 주말이 끼기 때문에 퇴사 날짜는 4월 14일이나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열흘치 월급이 아니라 14일치나 15일치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14일치 더 일한 만큼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도 더 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할 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요. 14일치를 급여로 받으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수당받는 것보다 퇴사 날짜를 늦추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됩니다. 퇴사 날짜를 늦추면 회사가 싫어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실은 회사도 늦게 퇴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는 빨리 오라고 그러고 퇴사할 회사에서는 규정대로 한 달 다 채우라고 하다 보면 양쪽 회사에 이중으로 재직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직 기간이 겹치면 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양쪽 회사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면 사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 남은 연차 휴가를 쓰고 그 기간 중에 옮길 회사에 입사를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연차 휴가가 끝나는 날 옮긴 회사에는 반차를 쓰고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를 하러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면 더 좋겠죠. 4대 보험이 양쪽 회사에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양쪽 회사 인사팀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면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 회사 인사팀에서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내게 되고 옮길 회사 인사팀에서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내게 되는데요. 보험공단에서 양쪽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고 둘 이상의 회사에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이 양쪽 회사에서 중복될 때 처리하는 룰도 생각보다 체계화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퇴사할 땐 퇴사일만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직을 하면 그전 회사 사람들과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으실 텐데요. 실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면 회사 나가기 전에 나빴던 관계를 다 회복시켜 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전 직장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덕으로 쌓여서 언젠가는 내 평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내가 옮길 자리를 만들고 내 연봉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상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